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좀 늘어졌네요. 설명을 드리면. 자, 10번째는 전 세계 공적연금과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연금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기초연금식으로 하고 있지 국민연금으로 우리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한 것처럼 적금식으로 진행이 되는 기초연금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기초연금 플러스 국민연금으로 해서 기초연금은 유지를 시키되 국민연금은 안 해도 되지 않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제 이 기자분이 오진희 기자님이 얘기했는데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태 교수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유명하시고 객관적이세요. 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 거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만 믿어서는 여러분 노후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주식시장도 여러분,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기업이 활성화가 잘 돼야 돼요. 기업이 돼야만이 주식시장이 좋아요. 그냥 몇 개의,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 몇 개의 그 기업들만 잘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시장에 지금 내가 단기적인 건 어려워도 장기적인 거는 보고 들어가셔야 한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또 주식시장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채권 펀드 뭐 요즘에 그 P2P부터 막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 자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보완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걸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좋지만 꼭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법률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애석해요. 애석해. 그냥 그런 제도를 받아들일 때 다른 선진국들을 좀 주변국들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아서 바로 법을 같이 만들어서 안전하게 그래서 믿음 사회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항상 모든 부분에서 좀 그렇지 못한 게 애석해요, 정말. 그래서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금이 그때도 제가 여기를 보여드렸죠. 금이 오르는 것 같은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금은 투자 상품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금이 의미가 있었을 때는 금을 화폐로 활용했을 때 그때가 가치가 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왜 금 투자를 하냐? 어머님들 시대 때 5, 60, 70대 그 연도 때에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서민 수준에서 그게 이제 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물을 한다든지 뭘 한다고 하면 금반지 같은 거 팔 때 팔아서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금이라는 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자 자금이 아니고 투자 상품이 아니고 이제 이 화폐 가치가 급변할 때 화폐 개혁을 한다든지 화폐 단위를 축소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화폐의 변화가 올 때 그때 이 화폐가 혼란기 때 엄청나게 또 이제 아니면 돈을 많이 풀거나 엄청나게 통화량을 늘렸을 때 돈을 찍어내 갖고 막 복지 자금을 지금같이 쓸 때 이럴 때에는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흔히 돈이 휴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때 휴지되는 돈을 금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우르륵 떨어져 버리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에 휴지가 돼버렸어요. 종이돈은.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될 때 금으로 갖고 있으면 이렇게 화폐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액을 가진 서민들은 금 투자가 맞지가 않아요. 주식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어떤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개념의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냥 패스할게요. 또 어떤 패스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금융시장은 제 경제 채널을 보시게 되면 금융에 대한 것들, 펀드랑 그런 구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싹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금융 쪽에 계신 분들도 모른다는 거, 중요한 건. 모르고 그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보험회사 같이 공부해서 배워서 그냥 그 정도 이가 많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금융 전문가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부재 상태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입지에 관한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가들이 없다 보니까 중개사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데 중개사분들이 다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개하는 분들의 입장은 고객이 찾아주라는 거 찾아주는 사람이 존대는 장을 찾아서 고객한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조금 개념이 달라요. 하는 업무가 관점이 다른 거죠. 그분에게는 모든 땅이 다 가능한 거예요. 중개사분들은. 모든 땅에 사두면 돈 되죠. 이런 거죠. 그렇지만 투자하는 사람은 기간대 및 수익률을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알아서 지금 아니면 못 사는 땅들, 땅을 사서 수익을 보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오르면서 오르는 폭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훨씬 높다는 거죠. 제가 빨리 오르는 게 왜 중요하냐? 빨리 오르는 게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1억에, 오늘 1억의 가치하고 10년 후의 1억의 가치는 완전 다르다라니까요. 그래서 그 중심권의 요충지, 지금 개발하는 곳에 먼저 사서 그걸 돈을 키워가면 이 똘똘한 야무진 땅 하나로 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크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소액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소액을 갖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고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왜? 그냥 소액이니까 더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게 수없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인데 자, 중요한 거 그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그게 원리고 원칙이고 그게 맞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하는 건데 제가 요즘에 지금 진행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는데 지금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종이돈이 전자머니로 바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부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든 화폐 개혁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에 내가 현금으로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아니면 돈이 다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되고 받아주질 않잖아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고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빨리 이렇게 양지화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라도 투자하고 사놔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안 좋은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점이 뭐냐면 투자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물 자산으로 가야 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 어려울 때 위험 자산인 금융 쪽에 투자한다라는 거 저는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남은 안 돼도 나는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대단한 마인드죠. 관점인데 저는 그렇게 자신이 없죠. 그리고 금융은 제가 공부한 결과 아무리 그 시그널을 읽고 이 신호를 읽고 이 그 리듬을 읽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금리에 대해서도 요동치고 하루에도 정말 12번 막 이렇게 넘게 움직이는 거는 저는 그거 맞지도 않지만 일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개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장기 투자가 절대 수익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따라온다 하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땅인데 도시개발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것인데 전국이 다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 개발계획 중에서 국가가 개발하고 국가가 목숨 건 지역이 어딘지를 보셔야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수도를 개발한다?
여러분 대박난 사람들이에요. 대박난 사람들.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천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유일한 기회다.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 게 뭐냐면 4차 산업을 바뀌면 이제는 이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다, 귀하다. 100년에 한 번이다. 1000년에 한 번이다. 신이 준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저 사람들 의뢰하는 말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면 여러분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믿고 계셨던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면 단기의 수익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럴수록 보기가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빨리 하는 거일수록 도로 보상들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건 가격이 높고 낮고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해 시간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더 빨리 돈이 되고 도로 보상이 끝났으면 도로도 가장 먼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수자들도 가장 먼저 덤빈다는 거죠. 개발자도 가장 먼저 덤빈다는 거죠. 그걸로 공시지가 올리고 돈 올리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나오면 그 땅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땅 유지하면서 이 땅으로 뭐랄까요? 디딤돌을 만들어서 또 그 땅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제가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것도 고객하고 저하고 쿵짝쿵짝 맞아야 돼요. 쿵짝쿵짝 어떻게 맞아요? 공부하셔야죠.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하고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자고 하면 발을 맞춰서 걸어갈 정도는 돼줘야 하는데 발을 맞춰 걸어가지 못하고 예를 들면 발을 못 뛰는 분이라고 하면 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왜? 또 발을 같이 뛰는 사람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처진 분들 챙겨가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술 마시고 놀러 가고 보다 그거는요, 그걸 시간을 내서 그걸 하지만 불특정하게 즉흥적으로 막 그러진 또 않아요. 계획을 다 짜고 자기네들이 부자들의 특징이요. 제가 아신 분들 보면 딱 부자분들은요, 요일에서요 하루 이틀을 자기 시간을 아예 빼놔버려요. 그냥 자기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침부터 뭐하냐? 뉴스부터 봐요. 여러분 그러신 분 있어요?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하지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해내는 사람이. 그게 1%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1%일 거예요. 제가 진짜 교육을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경제교육도 하고 자산관리 교육도 전문가 교육도 해보고 정말 많은 투자 단순 재테크 교육도 해보고 하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명이에요, 딱. 정말 이렇게 가치관이며 행동이며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 되게 많은 분들은 뭐냐면 제가 이제 말을 조금 서두가 길고 본론이 좀 늦죠. 네. 가끔씩은 결론을 얘기해주고 풀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의 말하는 이 스타일이라고 할까 이 방법이 맞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분들은 뭐냐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요. 결과보다 어떻게 되는지 이 원리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 영상 보고 초반에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뭐 같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좀 정리 좀 해갖고 하지. 뭐 그렇게 하냐고. 말만 하냐. 자료는 안 보여주냐. 막 이런 사람들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제 고객님들의 정말 제가 다 말은 못하지만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온다라는 걸 제가 인식을 항상 해요. 관점도 성숙하시고 그래요. 정말로. 물론 이제 제가 다른 사람과 틀리게 땅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다가 설계 건축까지 다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드리니까 해드리고 신경을 써드리고 관리를 해드리니까 더 끝까지 관리를 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다른 뭐 유튜브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은 땅에 대한 얘기들, 땅만 팔면 끝나고 그 후에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여기시고 조금 더 멀리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도 고객님이 처음이었던 것처럼 저도 그 전에 다 처음이었잖아요. 그 처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신경 써주면 이분들이 그 고달프고 힘든 과정을 갖지 않기를 바래서 그렇게 해드리는 건데, 그거를 전혀 마음을 몰라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좀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 얘기 들어주시고 이렇게 그 가치관이 맞아서 이렇게 차차차차 공부하라면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 그분하고 거의 같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려줘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표들이 있는데 너무 길게 제가 설명을 해서 또 하기는 좀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 지금 재정 국민연금 재정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63년도에 고갈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아무 변수가 없을 때 코로나 이전에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 나오고의 이것보다는 더 빠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50년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게 아주 또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 얘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2041년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12조가 적자를 돌아선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안 맞는 거예요. 신규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받아갈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층이잖아요. 베이비붐 시대들이 이제 연금 받는 시대가. 그러니까 적자로 돌아선다는 거죠. 40년부터. 근데 이게 지금 경기가 IMF 때문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중국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여기저기가 지금 어떻게 좋아질래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산 관리, 내가 투자하고 투자 안 해도 내가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오늘 정말 지금까지 힘들게 번 돈을 뺏기지 않으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부자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 연세가 많으신데 내가 연세 많다고 이걸 해야 하나 말하나 가족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왜 내가 살아있고 그냥 내 눈에 돈이 보이는데 이게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는 그래요. 그게 얼마나 내 삶에 그 생동력을 줘요. 이거를 내가 했고 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고 싶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또 새로운 일도 해보고, 이런 것들 너무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거 아니면 어떻게 전 재산을 갖다 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능한 선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이 때문에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생각한다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그 돈이 본인 돈인데 자녀분이나 이렇게 남편분이나 이렇게 하면, 왜냐면 나 혼자 내가 번 것 정도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남편이 벌어서 남편이 쓰고 생활비 좀 주고 여자가 벌어서 여기 하고 생활 보태비 쓰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같이 모아갖고 월급 타면 그냥 무조건 받아서 내가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안에서 살림하는 게 아니고 참 이것도 많이 변했어요. 저 그런 것처럼 왜 그걸 하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은 이게 경제를 두 개로 나눠놓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합쳐놓을수록 위험하긴 해요. 왜요? 잘못되면 다 같이 잘못되잖아요.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데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잘 못 될 확률이 높아요? 봐봐요. 그래서 이게 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고 싶은데 부족해서 도와달라는 건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생각하게 됐을 때 계산을 할 땐 그런 게 이게 생각들이 뭐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되는데 감정적인 분들은 막 이런 거부터 얘기를 하더 이거부터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못 들어가겠어. 아니라는 그럼 아닌 거죠. 뭐. 그냥 짜다고 하면 짠 거잖아요, 고객들이.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거의 불가한 게 사람의 관점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제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이걸 받아들이는 분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겸손함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세상에. 그래서 그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또 알아보고 맞다고 하면 같이 또 공부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그 자기가 아는 그냥 어디서 그냥 확인되지 않은 그냥 자기의 어디서 들었든 봤든 뭐 그냥 생각에 틀리면 웃기네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바꿔가면서 깨우치면서 갈 수는 없어요. 따라오시는 분은 가는 거고 못 따라오는 분들은 뭐 최대한 하면서 가야지 뭐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참 모든 것은 고객님의 관점이에요. 고객님의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 게 없어요. 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누구에게 따는 똑같이 얘기를 하죠. 있는 그대로. 근데 이분한테는 잘해주고 이분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러겠어요? 기본적으로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이든 저분이든 다 성의껏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믿게 구시는 분은 믿게 굴 수도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어머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행동을 해도 저렇게 이럴 수 저도 있죠. 근데 이쁘게 해봐. 그럼 저도 이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고객님에게 달렸다.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실제 보게 되면은 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은 다른 선택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선택을 해요. 그때 참 많은 것을 느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조건들이 좀 많은 여유로운 분들의 특징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의 특징하고는 완전 달라요. 정말. 근데 그분들은 돈이 있으면 나도 그러죠. 이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돈이 없어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변명이고 합리화 같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도 돈이 없고 돈을 만드는 초반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그래도 그분은 그런 선택은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보면. 왜? 그냥 뭐 짧게 만나고 짧게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뭐 식사를 하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분이 더 많아요, 훨씬. 저도 뭐 이렇게 좀 어색하고 낯설어 하기도 하고 시간도 안 맞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 짧간 얘기했는데도 그런 것들 삶이 느껴지고 저를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는 분들 있거든요. 정말 그냥 행도 하나에 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삶 속에 철학이 들어가 있는 그냥 말씀에서 그런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하고 내가 감동이죠. 감사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고 내가 그분들의 자산을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도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죠. 약간 좀 이게 공부 안 하고 좀 말썽쟁이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라는 것부터 보지도 않고, 응? 뭐 오랜만에 전화해서 엉뚱한 소리 막 하시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예. 저는 막 정말 이 바쁜 와중에라도 뉴스라도 꼭 챙겨서 올려드리고 안 빼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보지도 않으시고, 응? 그러면 저도 서운하죠. 어떤 분은 꼼꼼히 보시고 또 계속 뭐 어땠어요 저땠어요 이렇게 또 톡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국민연금이나 지금 제가 이제 세상에 초반에 다 했던 거긴 한데 투자 상품에 대해서 종류별로 싹 했고 그 투자 상품의 장단점과 구조, 그 판의 구조들, 그래서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뭐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땅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투자 상품 중에 여러분 제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제가 아는 것을 해야겠다 하지 마시고 투자 상품에 대해서 제 영상 쭉 있어요. 토지 투자 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 투자 상품을 갖고 다 비교를 해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연속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인류가 있으면서 계속 대한민국에서 땅이 계속 오른 투자 상품은 땅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막말로 잘못된 투자를 했다고 해도 정말 원금은 절대 까먹지 않는 게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원금 안 까먹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투자를 한다는 건 원금이 안 까지는 걸 하면 투자이고 원금이 까지는 걸 하면 투기예요. 도박이죠. 그래서 땅같이 안전하고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강남의 사거리 코너를 땅을 딱 확보를 한다. 이거는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입지 땅을 사야 한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도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게 치료를 이제 뭐 많은 깊이 얘기는 못했지만 치료를 받고 오고 해야 하는 과정이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놓치니까 이제 그분도 다급하죠. 그러니까 빨리 오신다고 오셨는데 사실상 그날도 올 수 없는 날이었는데 오셨어요. 근데 또 이제 오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부안에 계시다 보니까 뵙고 오신다고 해서 조금 더 늦게 왔는데 정말 너무 그 한 분이 와서 그냥 거의 8억치, 11억치를 그냥 쫙 그렇게 가져가 버리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겠다는데 그 사람 안 주고 이 고객님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석한 거예요. 왜냐면 첫 투자니까 정말 내가 주고 싶은 땅이 이거여도 정말 절대 못 보는 땅이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 땅이 좋은 거야. 예를 들어 뭐 자기 평수가 맞고 자기 땅 모양이 맞고 금액이 맞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같은 돈을 투자해서 A하고 B하고 있었다고 했을 때 A하고 B하고 보면 더 요충지가 B란 말이에요. 근데 왜 A를 하냐? 첫 투자고 직업상의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이분은 보이는 거를 해야 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권해주지만 솔직히 다 이게 고수라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B를 줘야 돼요. 이게 더 좋거든요, 솔직히. 그렇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이 안 되면 안타까움에 몇 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더 얘기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치 그거를 처리 못해서 안다라는 것처럼 생각을 또 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근데 진짜 좋은 땅은요. 저는 이게 그 땅 할 때 보면 그런 거예요. 진짜 요충지에 좋은 땅은요.
땅의 주인을 찾아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땅인데 고객들이 못 알아봐요. 진짜 여기는 얘에 비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2가지 정도 빠지는데도 얘는 잘 알아봐요. 보이는 거지 얘는. 근데 보이게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왕초 보고 경험도 없고 나 아무것도 몰라요.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눈에 마음에 들면 그게 되겠어요? 근데 또 그거를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냐면 내 눈에 보니까 남들 눈에도 보인다는 거죠. 그 말이 맞는데요. 100%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는요 필수이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주의로 오는 순간부터 투자라는 건 필수예요. 응? 그리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선순위를 생각하세요. 내가 평생 열심히 벌 건지 열심히 번 돈이 이 돈이 돈을 벌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그럼 이 둘 중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이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이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끔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둘 중에 오늘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겠는지.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번째로는 요충지의 핵심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매물이 싹 바뀌었어요. 외진으로. 그래서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그 중심지 사겠다고 1달, 2달을 보내는 게 과연 맞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로 예를 들면 그 도로나는 시점들 여러 가지 시점들에 맞춰서 이걸로 환승하고 갈아탈 수 있는지 얘로 비빌 언덕으로 돼서 또 원하는 자리가 나오면 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예요. 그런 그 현장에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야 하는데 그렇지 이제 좀 유연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해놓은 거는 없다고는 하지만 정해졌고 가격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는 하지만 정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박이 가물면 우리 쌀 때는 어때요? 뭐 한 통에 5,000원 하고 시골에서 쬐끄만 거들 막 5개, 아니 3개에 5,000원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가물어서 수박이 없으면요. 쬐끄만 건데도 15,000원, 2만원, 25,000원. 그럼 딱 갈리는 거예요. 먹고 싶은 사람 먹는 거고 아닌 사람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 투자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건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물량이 없으면 가격은 부르는 게 돈이 되고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입지가 좋든 나쁘든 싼 거예요. 왜? 물량이 많으니까요. 근데 좋든 나쁘든 물량이 없을 때는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가격들이 왔다 갔다 조절을 하는데 어떤 수치에 따라서 옆 땅이 얼마고 이 땅이 얼마고 이 땅이 얼마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이 피크 타이밍에 매물 구하기 어려우세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상의해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사실을 얘기하시고 상의해서 이렇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그 상황이 되어주지 않으면 차선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깊이 있게 나누셔야지. 나와 다른 것 같다라고 회피하는 것은 글쎄요. 그런 분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자기가 원하는 땅 중개사들이 골라주면 그걸 사요. 그럼 내 인생을 갖고 지금 뭐 하신 건 줄 아세요? 도박하신 거예요.
제가 얘도 드렸거든요. 처음에 고객님 이 땅 사고 싶으세요? 이런다. 당연히 이 땅 사고. 왜? 이 땅은 보이는데 이 땅은 안 보여. 죽어도 안 보여. 근데 가격도 안 보이는데 가격도 높아. 그냥 본인 기준에. 근데 보이는 땅은 또 가격도 싸. 그럼 미치는 거죠,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어떤 기본 개념과 우선순위만 딱 알잖아요. 그러면 참 쉬워요. 토지 투자. 개발지 토지 투자 같이 쉬운 거 없어. 저 머리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게 진짜 쉽고 재밌고. 저는 오히려 이 공부하고 입지 보고 막 이런 건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관점이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 내가 잘 이렇게 좀 이해가 가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겁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렵네,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또한 그 분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때 그래서 박은이란 사람이 그때 그 말을 했는가 보구나. 근데 내가 그때 그 말을 몰랐네. 이런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를 경험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저기 생각하고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투자하려고 하는 이 오늘 이때에 여러분이 가능한 자금으로 가능한 이걸 갖고 건너갈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기다렸는데 여러분보다 돈 갖고 있는 걸로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안들도 세우셔야 한다는 거. 그냥 그냥이 아니라 맞으면 하지가 아니고 맞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도자한테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매수자가 살려고 하면 매수자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매수자가 살 수 있는 거지, 매도자가 고집 피우면 매수자가 못 사요. 살려고 임자가 나와도. 그럼 또 매도자 조금 지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유, 그때 팔았어야 하는데. 항상 놓치고. 그런 분들은 또 특징이 항상 그때 그 땅이 더 좋았네요. 그때 그걸 해야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욕심이에요.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하는 욕심. 어떻게 그게 욕심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래요. 내 자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면적을 포기하든지 땅 모양을 포기하든지 모르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입지만, 그래서 제가 소액은 무조건 입지만 되면 다른 거 따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바로 오늘 와서 바로는 못 사요. 다른 사람은 다 사는데요. 사는 사람은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공부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자기가 저하고 얘기하면서 확신이 들으니까, 자신이 드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만 이해한 게 아니에요. 들은 걸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해한 거예요. 공감이 되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 계속 할까 말까 한 번 해보면 그게 저절로 알아지고 깨쳐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많이 바꾸시라는 거. 내가 초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개발지예요. 개발지에 현장에 맞춰서 해야 돼요. 현장에. 왜 우리 재난 영화 같은 거 봐보세요. 맨날 책상에 앉아서 책상 논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아는 사람들이 먼저 느끼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는 이렇게 했는데 이러네요? 현장은 이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다 얘기해줘도 그냥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뭐 사실인데 어떡해요. 뭐 이해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인데 이해가 안 가면 뭐 어때요? 이 사실인데. 그냥 고객님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 가니까 다른 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보냐? 제가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거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만약에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되게 돼도 도로에 붙어 있고 건축허가 는다니까. 되면 말한 대로 그런 입지고 그런 조건이 되면